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전일 꽉 찬 은봉 흐름에서 오늘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언지를 드렸는데 종가 기준 주가가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하기엔 애매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막판에 끌어올린 부분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하락하지 않고 재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 한 번 더 주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아마 계속 주가 흐름 보고 계셨던 분들은 더 지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현재 흐름상 단기적으로 더 지루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을 하시면서 다시 추매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수급이나 공매, 차트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산중공업 저는 최소 대선까지는 지켜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3분기, 4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전고점을 뚫고 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식톡 유한타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한타증권으로 거래를 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주식톡 무료 공유방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생각보다 적응하기도 쉽고 한 번만 해보시면 전혀 어려우신 건 없습니다. 두 가지 절차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계좌 개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쉽게 개설이 가능하죠. 두 번째, 담당자 설정을 주식톡으로 설정만 해주시면 유한타 사용할 때까지는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유한타로 거래가 되시면 제가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소정의 금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 애초부터 유튜브 장기 종목들 투자하는데 도움을 주자라는 게 취지였고 처음이나 앞으로도 쭉 돈을 받을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래해 주시는 게 후원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정보방 실시간으로 두중에 대한 정보라던가 시황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찮은 매수 자리 나오면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아마 혼자서 대응하시면서 주식창만 보시는 것보다는 멘탈 쪽에서도 충분히 관리가 되실 겁니다. 편하게 주식톡이라는 조력자가 옆에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 전체적인 증시 흐름 이야기를 드리자면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크래프톤 상장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재용 부회장 또 가석방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SK바이오사이언스 상한가 부근까지 가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크래프톤 상장과 이재용 이슈 이런 부분은 약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금이 2조가량 빠졌습니다. 살아남은 건 코로나 섹터 오늘 강세를 보였었고 SK바이오사이언스 시총이 거의 18조가 되는 회사가 상한가 근처까지 갔죠. 그러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자금 자체가 이쪽으로 많이 쏠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전 관련 테마는 물론이고 여러 테마들이 순환매가 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양시장, 외인과 기관이 또 장 마감할 때까지 주구장창 매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300개가 되는 이런 종목들 중에서 하락한 종목이 1,800개, 상승한 종목이 400개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좀 빨간불이 나와서 끝났다. 여기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을 보셔도 예외는 아닌데요. 딱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른 종목들은 다 상한가를 가고 도중만 왕따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 최근에 보기도 했었는데, 다른 상승폭에 비해서 오늘 아쉬운 흐름이었다,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식을 바라보고 대응하는 성향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보시는 분들은 너무 일희일비하다 보면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힘들 수가 있고, 긍정적인 멘탈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플러스로 마감한 종목도 보이고 마이너스로 마감된 종목도 있는데, 오늘 두산중공업 플러스 0.23% 마감, 솔직히 올렸다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수준인 상황인데요. 그래도 저가 기준 마이너스 1.86%까지 하락폭을 키웠다가 종가는 결국 양봉 전환한 모습, 전체적인 시장을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잘 버텨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건 어제의 큰 하락 추세에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내일 반등할 수 있는 하루를 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히 상승과 하락에 최근 특별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내일 지수와 수급이 좀 다시 받쳐준다라고 하면 또 쉽게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탈 수도 있겠죠. 두산 같은 경우도 오늘 이렇게 1.37%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윗꼬리 아랫꼬리도 형성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막판까지 잘 버텨주면서 두중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런 흐름들 뭐 지루할 수는 있고 두산중공업만 가지 않는다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견고한 흐름들이 있어야 더 안전하고 더 멀리 볼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체크를 해볼 건데요. 딱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96만 주 크게 들어왔고 나머지는 이렇게 쭉 나간 모습인데요. 외인이 개인을 털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지, 개인을 털려다가 오히려 기관이 80만 주 이상 나가면서 털렸다라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 자체 원래 이렇게 크게 들어온 적이 없어서 털린 게 아니다라고 봐야 하는지, 어쨌든 외인 수급에 개인과 기관은 크게 이탈한 모습입니다. 오후까지만 해도 기관이 플러스 2만 주가량 또 들어온 걸로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장이 끝나고 체크를 해보면 무섭게 또 빠져나가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외인이 96만 주, 그리고 개인이 9만 3천 주, 기관이 85만 주가량 순 매도를 쳤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어서 또 92만 주가량 이탈이 나왔는데, 꾸준하게 들어오는 척 하다가 3일 동안 거의 한 200만 주 가까이 이탈이 되었는데, 역시나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렸다라고 봐야겠죠. 뭐 외인들도 사실 같은 놈들인데요. 8월달 들어와서 3일 연속 쭉 들어오면서 한 190만 주가량 수급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3일 동안 180만 주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96만 주가 들어왔는데, 또 언제 더 크게 나갈지 모르는 녀석들이죠. 중요한 거는 어제와 다르게 JP모건 6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는 한 40만 주, 거의 50만 주 가까이 좀 매도를 치고 나갔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주가가 버틸 수 있었다고 보여지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급이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왔다 갔다 하면 단타 치는 흐름밖에는 나올 수 없다는 부분인데요. 기관은 계속 매도세로 일관을 하고 있고, 주가가 더 떨어지면 기관들이 조금씩 모아갈 생각인 건지, 아니면 얼마나 크게 들어올 생각인 건지, 이런 주가의 변곡점 언제가 될 수 있을지 기간의 흐름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일 듯 싶습니다. 목매도 보시면 전일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비율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인데요. 분명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공매도가 위에서 누르고 죽여놓고 있는 형상입니다. 올리려고 하면 공매도를 치면서 외인과
기간이 또 수급들이 빠져나가고, 대차 잔고 같은 경우도 뭐 잔고 수량이라던가 잔고 금액 좀 꾸준하게 줄어들다가 어제 기점으로 좀 늘어난 모습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 집계가 안 된 모습인데 아마도 어제와 비슷한 흐름으로 상승세 좀 눌려버렸을 것 같습니다. 뭐 공매도 같은 경우 우리가 싫다라고 한들 없앨 수가 없는 부분이고, 두중 길게 보시려면 사실 공매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 타깃이 되는 이유, 그만큼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테고, 테마가 살고 순환매가 돈다면 언제든 급등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난 고점을 또 32,000원까지 기록하는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적인 부분이 적었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회사의 가치나 믿음은 변하지 않았고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루하고 답답하고 단타 하는 흐름들만 계속 나오면서 길게 끌고 갈 생각은 없어 보이지만 결국엔 두중 친환경 에너지 대장주로 웃는 날은 꼭 올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 개인들이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시간이 많다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이용을 해서 좀 공매도에도 지지 말고 부분 인정해서 좋은 상승 흐름으로 좀 수익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어서 차트 흐름 간단히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 오늘의 이 십자가형 캔들 자세히 보면은 윗꼬리가 아랫꼬리보다는 조금 더 짧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내일 상승 흐름을 이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일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죠. 방향성이 덜 잡힌 상황으로 오늘 주가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뭐 상방이나 하방이나 어느 쪽으로 다 열려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내일까지는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어갔다라고 한다면 회복하는데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어디까지 하락이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이렇게 종가 잘 마감된 부분과 내일 상승 흐름을 좀 탈 수 있다라고 한다면 22,400원까지는 좀 돌려줘야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추가 상승 흐름을 기다려 봐야겠죠.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3,000원까지는 빠르게 좀 돌려줘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야 앞으로 뭐 24,000원이라던가 25,000원까지 이런 흐름들도 지켜볼 수가 있겠죠. 뭐 현재 구간에서는 역시나 대응의 영역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물려있던 아니면 밑에서 현재 수익을 보고 있던 간에 물량을 늘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조금이라도 낮은 데서 사는 게 당연히 이득이겠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24,000원 그리고 20,000원 선까지 좀 신중하게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뭐 대응하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일 좋은 흐름이 이어지길 좀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은 여기서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톡 실시간 무료 정보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제 번호나 1:1 카톡으로 주저없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